자, 이제,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가 예전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랬죠. 이제 고객 접점이 재설계된다 그랬는데, 옛날에 물류센터는, 물건이 빠져나가면 그만이었었어요. 다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뭐 물류센터에서 납품을 해버리면은 알아서 그 점포가 됐든지, 그냥 그 마지막 받는 데서 물건을 자기네들이 쓰다가 업체한테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크레임이 걸리면은 뭐 알아서 그쪽 본사에서 나와서 해주거나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형 물류센터는 즉 거기가 소매업체예요. 거기서 물건이 직접 고객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반품이 거기로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서 물류센터에서 도시형 물류를 한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뭐 한 100억 원어치 물건이 나간다. 그 100억 원어치 중에서 반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40%의 반품률이, 심한 경우에는 60%까지 반품 나와요. 10만 장 옷을 팔면은 6만 장이 반품 들어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저 GS 홈쇼핑 뭐 그런 데 가보면은 반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재포장을 한다거나 뭔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쿠팡의 반품률이 30%예요. 30%. 패션 같은 경우에는 30% 넘어가고 식품류도 마찬가지로 20%가 넘어가요. 식품류 중에서 공산품류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갑니다. 쿠팡은 반품 때문에 머리가 막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지금은 반품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도 옛날에는 쿠팡에서 우리가 물건 샀을 때 그때는 반품 상품 안 팔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쿠팡 들어가시는 분들은 쿠팡 딱 들어가서 내가 살라 그러면은 마우스 살라 그러면은 옆에 마우스 반품이 떠요. A급 반품. 약간 이게 안 좋은 상품인데 그래도 포장만 벗겨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 도시형 물류 운영한다는 거는 센터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상품이 나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반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양품화 작업을 한다거나 어떻게 재판매할지 그런 게 되는 물류센터만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물류센터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는 매장을 운영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B2B라고 기업 간 거래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기업에서 고객한테 가는 그런 물류센터로 이제는 재설계가 되고 있고요. 설비도 화주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도 센터들 몇 군데 오픈하면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업체가 와서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입맛 따라가지고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다중화주라는 거는 패션 업체가 됐던, 가전 업체가 됐던, 식품 업체가 됐던, 심지어는 냉장 냉동 업체가 됐던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상품을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WMS라고 불리는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관리를 갖다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니까 풀옵션이라 그러죠. 풀옵션. 우리가 원룸도 그냥 빈 게 있는 게 아니라 풀옵션처럼 다 갖춰져 있어요. 숟가락까지 갖춰져 있어요. 몸만 들어오세요. 몸만 들어오면은 당신들이 상품을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여기서 뭐 보관을 하고 포장을 하고 피킹을 하고 그 모든 단계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물류센터들이 지금 계속 오픈하고 그런 물류센터만 지금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뭐 박스만 있으면은 뭐 괜찮았는데 물론 뭐 하남처럼 좋은 위치는 없겠지만 보통은 그런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업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런 후속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온라인 쇼핑이 그래서 잠깐 트렌드만 설명을 시켜드리면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227조라는 시장이었거든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매업, 여러분이 보통 이제 뭐 마트라든지 시장에서 사는 그 모든 물건들, 그게 보통 50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자동차하고 기름 빼고, 자동차하고 에너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500조입니다. 500조 중에서 이미 2023년도에 227조가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무려 45%죠. 올해는 240조 아마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50%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는 늘지가 않아요. 이 소매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전체 소매밖에 안 늘어나는데 온라인은 보시면은 불과 2019년도에 135조 하던 게 이제 2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 2017년도까지 회사에 있을 때 그때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정말 좁쌀만한 회사였었어요. 좁쌀만한 회사. 이런 회사가 무슨 뭐 우리나라를 다 먹어? 거기다가 뭐 물류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그때는 여기 안 망하면 손에 장해지신다 그랬었죠. 컬리도 처음 들어왔었고 그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대형마트 3사가 거의 한 4, 50% 가져갔었거든요. 마켓시어를.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안 망한다. 이거 10년, 20년 간다. 나 정년퇴직한다.
딱 4, 5년 만에 뒤집어지더라고요. 4, 5년 만에. 정말 세상은 빠르고요. 제가 30년 동안 유통에 있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바뀐 거가 지난 3년 동안 바뀐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지난 3년 동안 바뀐 게 훨씬 더 변화가 큽니다. 앞으로 3년이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3년이 지난 30년 동안 바뀐 것보다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전체 물건 중에서 절반을 온라인에 사는 거고요. 밑에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별도로 지금 분석하는 건데 온라인 인플루언스 오프라인 세일즈라는 건데 이거는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삽니다. 물건은 백화점에서 사고 여기 뭐 스타필드에서 사는데 사기 전에 항상 뭐 합니까? 이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죠. 여기 쿠팡은 얼마에 팔고 있고 여기 네이버는 얼마에 팔고 있고 여기 계신 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한 50대 미만 다 그래요. 50대 미만은 예외 없이 물건 사기 전에 스마트폰 꺼내서 지금 60대까지 그러더라고요. 60대까지도 물건 사기 전에 스마트폰 꺼내서 더 싸면 거기서 사고 배송비까지 해서 비슷하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은 이미 거의 70% 넘어가는 80% 가까운 그 정도 고객이 온라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거든요. 온라인 침투 1위라 그러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글로벌은 20%밖에 안 됩니다. 아직. 식품은 아직도 5%밖에 안 돼요. 전체 중에서 95%는 미국도 월마트에서 식품을 사지 아마존에서 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 온라인이 50%가 돼버렸고 유일합니다. 그리고 식품이 전체 30%가 온라인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35%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창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때 컬리가 나왔었죠. 컬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 성장을 하면서 콜드체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도시형 물류 중에서 식품이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식품 시장을 잡는 그 도시형 물류가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 끝났다고도 보는 게 저도 오프라인에 있었지만 더 이상은 이제는 임계점이 온 것 같아요. 매년 지금 뭐 이마트 적자나고 롯데마트, 롯데쇼핑 위험하다고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홈플러스 1년에 수조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 2, 3년 안으로 또 그 중에서 한두 군데가 무너진다 그러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오프라인에서 아직까지 많이 활동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오프라인에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뭐 대리점도 납품도 하고, 뭐 슈퍼에도 납품도 하고,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무슨 뭐 옷가게에 납품하는데, 그거 이제 3년이면 없어질 수 있어요. 3년이면은 여러분이 납품하고 있는 그 마트, 슈퍼, 옷가게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 특히 지금 뭐 여기에 시커머스까지 왔잖아요, 이제. 테무 오고, 알리 오고, 시인 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업체들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먼저 무너져요. 동네에 있는 그런 작은 가게 다 무너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이면은 지금 내가 여태까지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밥줄이 다 끊어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시장은 계속 커지죠. 어디로 갑니까? 그게 동네 구멍가게, 마트,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온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온라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그 매출이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거지 이제 마트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류센터를 잡고 있는 그런 업체만 그런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은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뭐 여기 가전, 컴퓨터, 서적, 문구, 가구 이런 거는 50%가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이미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완구든 화장품이든 가구든 가전이든 전체 시장의 50%가 온라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제 후배가 지금 하이마트에 있는데 하이마트 한때 매출이 거의 한 4조 넘었던 매출이 지금 1조 얼마밖에 안 나와요. 완전히 지금 시장이 급변을 해버렸는데 이미 비커에 있는 개구리들처럼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무서운 시장이 그 다음에는 식료품 시장이 되는 거고 이미 지금 21년도에도 25%였는데 지금은 35%. 아마 내년쯤 되면은 전체 시장의 40%가 식료품 시장은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식료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조 본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한 40조 정도는 아마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 전체 온라인 거래액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요 파트를 잘 찾아서 이런 구성에 따라가지고, 증감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물류센터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고객한테 몇 군데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가장 빠르게 물건을 취합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게 쿠팡입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료 배송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쿠팡은 내가 물건을 10개 산다 그러면은 10개를 내일 아침 갖다 주잖아요. 새벽에.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더 싸요. 더 싼데 걔네들은 사면은 일테면은 내가 등산 가고 싶은데 스틱은 내일 아침에 오고 등산복은 오후에 오고 또 배낭은 내일 모레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쟁력 때문에 물류센터가 쿠팡도 지금 60개가 넘게 있는데 풀프먼 센터가 캠프 빼고 60개 물류센터마다 상품이 다른 상품들이 보관돼 있어요. 그 상품들을 빠르게 취합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약점은 그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광주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경기도 광주 센터에 애견용품이 없어요. 문구도 일부밖에 없어요. 문구는 전라도에서 오고요. 애견용품은 경상도에서 와요. 그걸 내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컴퓨터가 연동해가지고 그걸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그런 걸 성공했으니까. 도시형 물류라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작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비즈니스를 쿠킹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면은 남들이 가지 않은 그런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바로 이 3PL과 풀프먼트라 그러는데 용어만 잠깐 설명시켜드리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물류센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는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창고업이 아니라 물류센터 그리고 풀프먼트로 밖에 나가고 있는데 나는 풀프먼트, 이커머스 풀프먼트 사업자야 이 말이지 창고를 내가 임차한다거나 창고를 뭐 건축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3PL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3자 물류라 그러는데 1PL, 2PL, 3PL, 4PL이라 그러는데 1PL은 그냥 회사 내부에서 물류를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 시켰는데 오토바이 타고 갖다 줬어. 자기 물건 자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1PL, 일자 물류라 그래요. 일자 물류. 2PL은 자회사를 만드는 건데 일테면 현대가 현대 그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자회사가 수출을 갖다 하게 해주는 거. 롯데가 롯데 그로비스 만들어서 롯데마트, 슈퍼, 백화점 물건 한꺼번에 배송해 주는 거. 이게 2자 물류, 즉 자회사 물류고요. 3자 물류가 우리 사업이에요, 사실은. 3자 물류. 내 것도 아니고 자회사도 아니고 우리 3자 물류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내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보관료도 받고 혹은 포장할 때 포장비도 받고 피킹비도 받고 배송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 물건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물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걸 3PA라고 그러고 그게 3자 물류라는 겁니다. 즉 3자. 1자도 아니고 2자도 아니고 3자가 되겠죠. 다른 사람 물건. 우리가 가는 거는 물론 1자, 2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 사업은 3자 물류고 그래야지 재고 부담도 없고 잘만 설계하면은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쿠팡이 적자가 많이 났던 거는 그게 1자 물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직매입을 했기 때문에. 컬리가 지금 부도 직전까지 간 것도 1자 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매입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자 물류 방식이 대한통운이 부도날 일 없잖아요. 남의 물건 가지고 자기는 배송 서비스만 해준 거니까. 물류센터라는 좋은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에서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은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물건 팔아서 돈 벌 수도 있지만 서비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업체가 3PL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은 풀피먼트가 되는 겁니다. 즉 3자 물류는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통과예요. 통과 물류라는 거는 물건을 내가 100박스를 갖다 보내면은 거기서 100박스를 갖다 센터에서 바로 그냥 공장으로 100박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한테 100박스를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전화 한 통화하면은 가져와가지고 뭐 갖다가 이제 다시 갖다 주는 이런 방식이 통과 물류라 그러는데 그걸 3PL이라 그러면은 풀피먼트는 통과 물류가 아니라 보관 물류예요. 옛날에는 물류센터에다가 물건을 보관을 안 했어요. 물류센터에는 재고가 얼만큼 있으면 적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10년 전에 제가 후배들한테 가르쳤을 때는 물류센터에는 재고가 0이어야 돼. 아침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걸 빠르게 내보내가지고 오후에 문 닫을 때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리고 다시 아침에 또 물건 받으면 돼. 그래야지 물류센터가 돈을 벌 수 있어. 10년 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물류센터에는 재고가 꽉 차야 돼. 근데 그게 어떤 재고를 우리가 얼마큼 갖고 있어야 될지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재고를 발주해가지고 꽉 채워놓고 그래서 그 재고를 가지고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풀피먼트입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무조건 갖다 주면 되니까 주문에 따라 가지고 나는 그냥 물건의 주인도 아니고 원하는 장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갖다 줄게. 이게 3PA라면은 그게 아니라 그 풀피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SKU 물건 개수가 뭐 10만 개가 있어. 10만 개를 낱개로 다 보관하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주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고객한테 내일까지 새벽에 혹은 1시간 옵션에 따라 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거. 이게 풀피먼트입니다. 그래서 풀피먼트와 3PL 차이는 3PL은 대량의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통과하는 식으로 그냥 물건을 빼는 식으로 갖다 주는 거고 풀피먼트 사업이라는 거는 바로 그걸
주문을 이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문을 이행하다. 그 풀피먼트라는 용어가 주문을 이행한다는 거는 미리 재고를 사전에 갖고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에 갖다 줘야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 3P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건이 들어와서 다시 갈 때까지 이틀에서 3일 걸려요. 2.3일. 즉 대한통운에다가 물건을 갖다 보내려면 평균적으로 2일에서 3일이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 받을 때는 하루밖에 안 걸리잖아요. 반나절 걸리죠. 차이가 뭘까? 대한통운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업체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센터로 물건 가져 들어와. 이게 하루 반 걸려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다시 작업해가지고 나가는데 하루 반 걸려. 대한통운은 그래서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야지 내가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근데 쿠팡이나 컬리나 그런 데들은 재고가 있어, 이미. 재고가 있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0.5일, 뭐, 한 2시간 배송이 가능한 거. 그게 풀피먼트라는 겁니다. 이커머스 풀피먼트. 정확히 말하면은 이커머스 풀피먼트예요. 풀피먼트라는 용어 단독으로 안 쓰입니다. 아마존에서 만들었는데 앞에서 이커머스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빠른 시간에 낱개 단위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커머스 풀피먼트라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롯데슈퍼 100개가 무너졌다. 롯데마트, 이마트가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통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대한통운이 아무리 택배 빨리 갖다 줘봤자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쿠팡 때문에, 컬리 때문에 회사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게 바로 풀피먼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물류센터는 일반적인 그런 대형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 풀피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센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센터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커머스 풀피먼트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라는 거지 단순하게 물류센터 이게 뭐 20만 평 지어가지고 임차 준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가서 같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파편화돼가지고 낱개 센터 하나씩 임차 줘봤자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임차 끝나버리면은 수요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또 요즘처럼 또 물류센터가 완전 공실이 막 천치일 때는 공실률이 30%도 나오고 공실률이 20% 30%가 나와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풀피먼트 센터는 못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저기다가 내 물건을 맡긴다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걸 의뢰해주는 그거지 단순하게 물류를 해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객을 락인한다 그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고 충성 고객을 만들고 설령 우리 센터가 다른 센터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부르더라도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풀피먼트의 가장 큰 매력이죠.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 서비스 해줄 수가 없는 걸 해주는 거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상품이 입고되고 보관하고 주문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심지어는 고객한테 반품도 받고 크레임 처리까지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풀피먼트 서비스라는 거고요. 이게 전체 매출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갖다 만약에 뭐 이런 마우스를 팔았다. 마우스를 갖다가 2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풀피먼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6,000원에서 7,000원 받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마우스 한 개를 내가 배송을 해주면은 이게 2만 원짜리에서 6, 7,000원은 아마존이 먹는 거예요. 쿠팡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마우스 6,000원짜리, 만 원짜리 마우스에 5,000원은 쿠팡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를 직맵도 안 해요, 심지어는. 로켓 배송이 아니고, 나중에, 다음에 제가 쿠팡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쿠팡에서 사는 것 중에서 절반은 직매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피먼트를 하는 겁니다. 쿠팡은 직매입하는 건 로켓 배송이라고 그냥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배송하는 거고, 판매자 로켓이라고 있습니다. 판매자 로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풀피먼트예요. 물건을 갖다 쿠팡 센터에만 갖다 주면은 이거 팔면서 그냥 반띵하는 거죠. 반띵하자. 우리 센터에서 우리가 작업해주고 보관해주니까 보관료도 받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장기 보관하면은 이걸 갖다 빨리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그 외발 팔 필요도 없죠. 보관료가 나와요, 그냥. 안 팔아도. 그냥 그 안에 갖다만 놔도 이게 한 가로 세로 1m에 한 달에 뭐 한 4만 원, 5만 원 나와요. 결과적으로 봉이 깁는다일 수도 있죠. 뭐 안 팔려도 돈을 벌고 팔리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팔아야죠. 이 보관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쿠팡은 안 팔리면은 업체한테 연락해요. 이거 빨리 가져가라. 우리는 풀피먼트 센터지 물류센터가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좋은 상품을 빨리 회전을 시켜가지고 고객들한테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작업비를 받잖아요. 이거 100개를 갖다가 보관해가지고 1년에 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1년에 10,000개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1년에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벌 수 있죠. 똑같은 마우스인데 보관만 해놓으면은 보관이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류는 보관료가 나오는데 뭐 1년에 50만 원. 그러면서 진짜 적자에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쿠팡이나 아마존은 안 팔리면 가져가라 그래요. 빨리 가져가. 우리가 가져가는 사업도 보관 사업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선별해가지고 그것들을 빠르게 고객들한테 갖다 주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업.
그걸 풀프먼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요건 좀 스킵을 하고요. 참고로 이 업체가 어딘가 하면은 아마존에다가 FBA, 아마존 풀프먼트 서비스에 납품을 했던 업체인데, 이게 쇼핑앤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파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아마존에서 한 50만 원씩 팔았어요, 1년에. 그러다가 아이폰 때문에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아마존에서만 1년에 1,000억을 팝니다. 이 핸드폰 케이스만. 꿈도 못 꿨죠. 옛날에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손도 많이 가고, 원래 3M 다니던 분이었는데 회사 다녀야 되니까 포기했다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풀프먼트 서비스 해준다. 그럼 네가 직접 포장 안 해도 되고 반품도 네가 직접 안 받아도 되고 고객 클레임 들어오면 알아서 해줄 거야. 근데 이렇게 분량도 부피도 작고 핸들링하기 편하니까 이걸 갖다가 막 하루에 1년에 막 수천 개씩 거기다가 한 번에 보낼 때마다 보내기만 하면 돼요. 보내면 알아서 거기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 구멍가게가 1,000억짜리 대기업이 됐어요, 지금. 전체 1,400억 매출 중에서 아마존에서만 1,000억이 나와요. 풀프먼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류 기업이 아니라 이런 회사를 키우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영세 기업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기업으로 만드는 게 풀프먼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들은 물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판매에 대한 지식,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물건, 좋은 물건만 가지고 와. 그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풀프먼트 시스템에서 다 해줄 수 있어. 심지어는 마케팅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만약에 이게 스타트가 걸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다 세팅을 해주면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